가지고 연습 문제 6번 보자. 자, 7-6번. 7-6번. 이렇게.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네.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보자. 일단 요거 한번 그려봐야 될 거고 요것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맞나 여기까지? 그려서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 보자. 이거 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요 함수가 6x 세제곱 마이너스 x잖아. 6x 세제곱 마이너스 x. 6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굳이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6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x에 6의 루트 x 마이너스 1, 6의 루트 x 플러스 1. 일단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보자. 근이 얼마냐면 0이랑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루트 6분의 1이야. 이렇게 생긴 함수지. 그래서 얘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좀 그래프를 정확하게 잘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그려준다면 좋아.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일단 어떤 모양을 한번 볼게. 선생님 지금 딴 얘기를 잠깐만 할게.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있어. 그치?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지금 y는 x-a라고 하는 건 y는 x-a라고 하는 건 어떤 a점을 기준으로 지금 절대값 함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연결됐을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연결된 거야. 그치? 얘를 이사역으로 갈까?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그치?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상황을 보자. 첫 번째, 기울기가 이럴 때 이렇게 접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길 수도 있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어디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요점까지 만나도 전혀 접하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 직선을 계속 그려줄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요거 하나. 맞나 여기까지? 자, 다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도 접할지 이렇게 완만해서 한 점에서 만날지 몰라. 그치? 여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이거 잠깐 지울게. 함수가 예를 들어서 루트 6분의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너무 급격했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을 거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요점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날 거야. 그렇지? 나머지는 그려주면 될 거고 긋다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맞나 여기까지? 여기선 어때? 기울기가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게 더 완만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이거? 다시 그려줄게. 다시 기울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려주면 요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접하는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접할 수도 있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절대값 x-a의 그래프와 6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주 좀 정확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어. 정확하게 그린다의 의미는 이 각각의 절편에서의 각각의 함수의 절편에서의 순간 변화를 좀 정확하게 따져줘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주어진 함수 6x 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fx라 잡는다면 이 f'x에서의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과 그리고 0과 루트 6분의 1에서의 기울기를 잘 따져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나? 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요 함수가 fx야, 그치? 이렇게 생겼어, 그치?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F'X를 볼게요. F'X는 18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F'0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F' 루트 6분의 1은 얼마냐면 6, 3, 18이니까 2가 되고 F' 루트 6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취해주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취하나 마이너스 1을 취하나 어쨌든 기울기가 2가 되는 건 똑같은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둘 다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아, 요점에서 도함수는 2구나.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직선을 그은다면 특이점이 나올 건데 여기서 접하는 요점을 이렇게 해서 그린다면 여기 기울기가 2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건 완만하게 이렇게 안으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접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나지 않겠지. 이렇게 여기서 처음으로 기울기가 1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그려줘야 맞는 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인 걸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여기 특이점이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보자. 교점의 개수를 다시.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현재 2지? 맞나 여기까지? 자, 이게 좀 더 완만하기 때문에 완만한 이 직선이 접할 수 있잖아. 그치? 접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때 접한다. 괜찮아 여기까지? 접할 때 몇 점에서 만나? 위로 증가할 거니까 2점에서 만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때는 몇 점에서 만나는 거니?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고 여기서는 하나 접하고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다. 이 상황이 맞는 거야. 이때 2점에서 만나고 내려가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1점, 2점, 3점이 되겠지? 하나, 둘, 셋. 안에 있으면 계속 하나, 둘, 셋이야. 맞나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있는 0,0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접하지 않잖아 중간에. 그치? 접하지 않고 하나, 둘, 세 개가 되다가 이 0이 된 순간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2점에서 만날 거니까 여기서도 2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예. 그리고 하나 더. 없고 한 개. 계속 완만하기 때문에 한 개에서만 만나.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고. 그렇지. 이런 그림 나왔으면 한 개, 2개 만날 거잖아. 이런 그림이 여기서 나오지 않아. 왜? 여기서의 도함수가 실제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완만하게 1보다 작아져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될 텐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만나는 상황에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어쨌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만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 이때 상수 값은 접할 때 한 번 여기서 이렇게 한 점, 2점에서 만날 때 한 번인 거니까 기울기가 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1이면서 이 그래프에 접하는 접점이 있을 거잖아. 그 접점이 2개가 있겠지. 얘 하나, 얘 하나. 그 중에서 작은 거 하나. 괜찮니 여기까지? 요때 한번 찾아주고 0,0을 지날 때 하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거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되니? 넘어가도 돼? 적어야 돼? 어떻게? 성자 쌤 지워도 될까? 일단 괜찮아? 선생님 저 영훈이만 지금 말하는 이거? 네. 강의 올려둘 테니까 그거 봐 그냥. 알겠지? 어디 지금 그 다음에 4-8인가? 7-8번 보자. 연습 문제 7-8번. 자, 7-8번 보자. y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ax가
자, 이것이 극대값을 갖는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네. 극대값을 갖게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지? 이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얘가 극대값을 갖는 그림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면 이것의 근의 개수를 따져보자. 근의 개수 따지면 3개고 2개고 1개가 되겠지. 극대값을 갖는 그림은 사실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가 0을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중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특징이 도함수가 0 되는 것의 해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극대값을 갖게 하기 위한 A값의 범위는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잡자. 이거 fx라고 잡았을 때 그것의 도함수인 f'x가 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a. 이것이 몇 개의 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세제곱이야. 이것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묶어줄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것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맞지? 다시.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와 이렇게 있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3개가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근이 3개므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자. g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라 잡자. 그리고 이것과 y는 마이너스 a와의 교점을 찾는 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 다시. 그러면 이거 gx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gx는 2의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될 거잖아. 근이 풀마 1이네.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 여기까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주자. 근이 뭐하고 뭐냐면 0하고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플러스 루트 3 해서 이렇게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gx야. 맞지? 우리 근과 어떤 극점과의 관계 알고 있잖아. 몇 대 몇? 1대 루트 3인 거 알고 있지? 도함수 구해서 이용해도 좋고 여기가 풀마 1인 거 알고 있어. 플러스 1이면 얼마니? 마이너스 4네. 요 좌표가 마이너스 4고 원점 대칭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마이너스 a가 y는 마이너스 a와의 교점이 3개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a가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마이너스 a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뭐냐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등호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근이 2개가 되면 그치? 극대값을 갖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a 곱해도 이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극대값을 갖게 하기 위한 a값의 범위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11번. 지워도 되나? 오케이. 자, 연습 문제 7-11번 보자. 7-11번. 자, 함수 fx가 있어. 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f1은 f', 그치? f1은 f'.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은 뭐냐면, 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그치? f'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얘를 이용해서 f2도 구하라고 했어. 자, 다시. 3차 함수지, 그치? 3차 함수. 3차 함수고, f1과 f'1이 같아. 그리고 f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성질을 전부 다 이용해야 되거든, 이 성질을. 그러면, 보자. 도함수가, 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고, 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만약에 2항에서 빼준다라고 해도 여전히 3차 함수지. 괜찮니 여기까지? 어떤 수가 다른 수보다 큰 것보다는 이미의 하나의 어떤 함수가, 그러니까 hx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hx라고 하는 걸 fx-f'x라고 만들 수 있으면 가에 대한 힌트 대신에 h1은 0이고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이게 훨씬 더 문제 풀기 수월하지 않을까? 0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가.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어차피 이래봤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좋아.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hx를 잡았을 때 h1이 0이야. 근데 다항함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항함수기 때문에 hx는 뭐가 되는 거냐면 x-를 인수로 갖는 어떤 2차 함수가 된다 쓸 수 있는 거지. 맞나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어떤 다항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점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h1이 0이니까.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h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나 여기까지? 그럼 분명히 이 점을 지날 건데 이렇게 지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지나서도 안 되지. 이렇게 밑으로 접하는 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위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hx라고 하는 건 x-1을 인수로 2번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만 모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fx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hx 좀만 더 정확하게 써보자. 자, 확실한 거는 h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나 여기까지? 다시 hx가 뭐냐면 fx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에서 그치? f'x인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를 서로 빼준 거거든. 이렇게 빼줘야지 hx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미안해. 여기 밑에 쓸게. 그래서 hx는 x세제곱 플러스 a-3의 x제곱 플러스 b-2a 플러스 4-b다. 요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hx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1을 2번 인수로 가져. 그러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 2번 연달아 쓸 수 있지 않나? 그치? 연조립제법 써서 1을 2번 썼을 때 둘 다 인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맞나 여기까지? 그래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쓸 거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니? 맞아. 잘했어. b-2a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나머지는 이해됐어? 자, 그래서 1 a-3 그 다음에 b-2a 그 다음에 4-b인데 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숫자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a-2 a-2 이거는 b-a-2 b-a-2가 될 거니까 여기다 쓰면 b는 없어지겠지? 그럼 정리하면 2-a가 남는데 이게 0 돼야 돼. 그치? 다시 한번 쓰면 1이고 a가 2니까 얘는 0이고 a가 2니까 b가 이렇게 남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a가 이게 0 될 거니까 a가 2잖아. a 자리 2 넣으면 어이구 a가 2니까 여기는 얼마? b-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또 1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을 씁시다. 1 쓰고 1 쓰고 1 쓰고 1 쓰면 b-3이 남지? 근데 이게 또 0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x-를 인수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는 2가 되고 b가 3이 되면 주어진 함수 fx를 저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좋아. 그러면 쌤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아니 5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까지 푼 거 정리할 시간 줄게. 그치?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념 좀 나가자. 그럼 이제 속도 가속도 한번 해보자.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보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100m 달리기를 했다 쳐볼게. 100m 달리기를 했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야. 이렇게 썼다 채워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 100m를 무려 10초 안에 주파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럼 시작해서 멈추기 시작해서 점점 빨리 해서 최고 속도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치? 최고 속도 도달하다가 뭐 예를 들어 좀 지쳐서 조금 느려졌다 가정해보자. 뭐 그럴 리는 않겠지만, 그치? 그럼 속도가 일정하진 않을 거잖아, 그치? 일정한 구간이 얼마 안 되겠지. 근데 이때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걸렸니?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0m/s야. 1초에 10초씩 간 거야. 1초에 10m씩 간 거지, 그치? 1초에 10m를 갔는데 항상 이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말한 건 사실은 뭘 말한 거니? 평균 속도를 말한 거야. 평균 속도, 그치? 우리가 말한 건 평균 속도를 말한 거다, 그치? 평균 속도를 말한 건 뭐냐면 평균 속도는 뭐냐면 10초 동안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됐냐면 이때 이동 거리가 100m가 된 거야. 그치? 평균 속도기 때문에 이미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한 지 한 10m쯤 왔을 때 아니면 3초쯤 지났을 때 그때 속력이 10m/s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구한 건 평균 속도인데 이거는 굳이 쓴다면 뭐 이런 기호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해돼? 미첨자가 분거나 위에 바가 붙어. 이게 뭐 수학적으로 이걸 이 기호를 쓰지는 않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구하는 거는 이런 평균 속도가 사실 의미 있진 않아. 어떤 속도냐면 3초가 되는 순간에 어떤 순간 속도 혹은 뭐 한 10m쯤 왔을 뭐 20m쯤 왔을 때 그때의 속도, 순간 속도가 궁금한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순간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다. 평균 속도가 아닌 순간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치? 순간 속도. 여기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점 빨리 달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트랙인데 트랙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 가정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돼? 자, 시간에 따라서 1초일 땐 1m, 2초일 땐 2m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치? 3초일 땐 위치가 3초일 땐 위치가 9m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게.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이동 거리야. 그치? 근데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그 속도를 그 시간에 아주 잘게 쪼갠다 이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연사 카메라 같은 경우도 계속 잘게 사진을 찍었다 가정해볼까? 0.1초만큼 지났을 때 이동한 거리가 있었을 거잖아. 그걸 재자 이거지. 그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갤수록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동 거리가 나올 거니까 그때를 우리 순간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라고 보겠다 이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미적분에서 우리 극한을 배웠잖아 우리가. 그치? 이 극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미소 변화량은 dt, d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이동이 시간에 따라 t제곱만큼 움직였다면 위치가 이거는 이 자리에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치? t제곱이란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순간 변화율인 거잖아. 순간 변화율. 우리 순간 변화율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et가 되는 거지. 이것의 의미가 뭐야? 속도잖아, 속도. 아, 속도가 et구나. 위치가 t제곱으로 움직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있다면 그것의 속도 함수를 우리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정확하게는 순간 변화율이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니까 우리 이걸 특이하게 속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잖아. 맞니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순간 변화율의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냐면 자,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가 있어. x값에 따른 y가 변화가 있었고 그때 임의의 한 점이 있잖아요. 그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우리 그냥 뭐라고 읽었냐면 F'A라고 읽었지? A점에서의 이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이라고 해석했잖아. 그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 자, 여기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생기냐면 t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1초일 땐 1, 2초일 땐 4, 3초일 땐 9로 움직이는 상황이 있어. 이때 쌤이 임의의 한 점, 뭐 대충 뭐 한 3초쯤 어떤 특정 점 A초쯤을 잡았다 치자. 이때 시간분의 거리를 우리 속도라고 정의하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라고 정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임의의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는 이거는 ST 그래프의 미분이 VA가 될 거고 이거는 A점에서의 속도가 된다.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같은 함수인데 그치? X축이냐 시간이냐에 따라서 그치? 함수 값의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크게 보면 뭐니? 순간 변열인 거야. 순간 변열. 순간 변열의 해석을 용어를 다르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좋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속도인데 보통 수학에서 물리에서 많이 쓰인 거 생략한단 말이야. 매번 순간 속도라고 하지 않을 거고 이걸 속도라고 할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이미 한 점에서의 속도. 자, 이것을 V라고 할 거고 속도를 V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할 거고 이건 뭐냐면 자, 미소 시간이 흘렀을 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S분의 델타 T분의 델타 S 이거 우리 속도라고 정의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예.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속도를 또 미분할 수 있거든. 속도를 미분하면 자, 위치의 변화가 아니고 속도의 변화가 돼. 속도의 변화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가속도라고 할게. A로 표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동한 속도의 변화 이것을 우리 가속도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속도의 변화야. 그치? 속도가 점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속도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 등속 운동.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속도가 그 다음에 변하면 뭐 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가속도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알겠지?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그때 가속도가 3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니? 요 정도만 물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능도 마찬가지야.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수능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를 선택하거나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수능을 볼 수는 없잖아. 수학 공부 못했다, 수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수능에서나 교과에서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가속도의 정의는 그냥 이 정도만 속도를 미분한 거다 라고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하나 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물체가 있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가 앞서 배운 그냥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치? 3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시오. 3초일 때 위치를 물어보면 뭐냐면 이때는 0이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면 얘는 3이다. 괜찮니? 이때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는 2가 될 거니까 3초일 때 가속도는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네. 좋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자. 속도라고 하는 용어도 배웠지만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듣지 않았나? 속도와 속력. 괜찮니 여기까지?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벡터의 일종이라서 크기 플러스 방향이 있는 거야. 괜찮니? 근데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기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쌤이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지. 앞으로 1의 속도로 갔으면 속도가 자, 뭐 문 쪽으로 1이다. 근데 뒤로 1로 갔으면 뭐 예를 들어 문 쪽이 반대 방향 1만큼 갔다라고 하는 게 속도야. 속력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얼마? 똑같이 1인 거야. 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속도는 하나 더.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건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요 정도 용어까지만 알고 있자. 맞나 여기까지?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속도, 그럼 속도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방향을 표현해 줘야 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속도는 어떤 속도를 배울 거냐면 어떤 방향을 배울 거냐면 1차원 운동만 다룰 거야. 즉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다루거나 아니면 Y축 위를 움직여서 위로 공을 쏘거나 떨어지는 걸 다루기로만 할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방향은 뭐만 있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겠지. 맞아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는 속도는 이게 플러스 방향이고 위로 가면 플러스 방향이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내려가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게 마이너스다. 요 정도만 방향성만 정의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예를 들어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X축 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할게.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관계식은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해볼게.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래. 괜찮니? 자,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쌤이 확인해볼게. 자, 0초일 땐 어떤가? 0이지. 1초일 땐 어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초일 땐 얼마야? 2는 4, 3이 6, 마이너스 2가 되겠지. 3초일 때 얼마? 0 되겠지. 4초일 때 얼마가 되는 거야? 16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요거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때 속도식은 뭐라 쓸 수 있나? 미분하면 될 거니까 2t-3이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이때 0초일 때 속도 얼마? 마이너스 3. 1초일 때 속도 얼마? 이거는 마이너스 1. 2초일 때 속도 얼마? 플러스 1. 3초일 때 속도 얼마? 플러스 2. 4초일 때 속도 얼마냐면 8에서 2 뺐, 8에서 3 뺐으니까 5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자, 다시. 자, 0초일 때 여기 있어. 그치? t가 0일 때. 그 다음에 1초일 때는 마이너스 2에 위치해 있는 거야. t가 1초일 때. 근데 t가 2초일 때도 마이너스 2에 있는 거지. t가 3일 때도 0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t가 4일 때는 4에 위치해 있을 거니까 이제 t가 4일 때는 여기 있다 치는 거야. 이렇게. 1초마다 사진을 찍는다면 여기에 있는 거지. 맞아. 속도는 어떠냐면 0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사실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고 있던 거야. 1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있는 거지. 2초일 때 속도는 플러스 1인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고 있는 거지. 어디? 여기 밑에 거? 고마워. 여기까지 괜찮나? 3초일 때 속도는 어떠냐면 3초일 때 0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속도는 플러스 3인 거니까 플러스 3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지. 같은 위치에 있지만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른 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4초일 때는 플러스 5의 속도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자, 1초일 때와 2초일 때의 속도는 다르다. 맞지? 왜?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하지만 1초일 때와 2초일 때 속력은 어때? 같은 거야. 플러스 1이든 전부 다 절대값 1인 거니까. 맞나 여기까지? 그래서 유동은 특정 시간에 따른 위치를 물어볼 수 있다. 특정 시간에 따른 위치를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때 속도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또 특이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봐봐. 분명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 뒤로 갔다 앞으로 갔겠지. 그럼 분명히 어딘가 멈춰서 턴하는 순간 있지 않을까?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축 위를 움직일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혹은 그때의 속도를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어떤 의미야?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려면 멈춰야 되지 않나? 그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않나? 그치? 멈춰야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속도가, 그치? 속도가 0이 될 때, 그치? 속도식이 0이 될 거니까 VT가 0이 될 때, 이 때의 T 값을 찾아서 그때 T 값을 T1이라 하자. XT1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위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좋아. 그럼 어떨 때? 따라서 T가 2분의 3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여기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그러므로 그때의 위치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4분의 18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5인가? 2.25인가? 이쯤.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위치다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이 정도만 답하면 돼. 뭐 가끔 모두 물어볼 수 있나? 가속도 물어볼 수 있겠지. 가속도 얼마? 이때는 2겠지. 미분하면 더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질문에만 답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필기하자. 그냥 5분 정도 줄 테니까 요것만 필기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어우, 다 먹었는데. 일단 잠도 깰 겸 한번 갔다 와. 성재 옆에 한번 쳐줄래, 한번? 괜찮아, 괜찮아. 자, 높이가 선생님 공을 던졌거든, 그치? 지면으로부터 해서 30m 떨어진 위치에서 지면으로부터 해서 30m 떨어진 위치에서 공을 던졌어. 이렇게 공을 던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지? 그치? 이때 시간에 따른 높이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30 플러스 25t-5t 제곱이라고. 맞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때 어떤 뭐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겠지만 무슨 운동만 다룬다고? 우리 수트에서 1차원 운동. 그러니까 얘는 2차원 운동인 것처럼 X좌표 움직이면서 Y좌표 동시에 움직인 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좋아. 일단 이 운동 보자. Y축 방향으로의 운동 첫 번째.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고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다. 속도를 잴 때. 그치? 방향성을 먼저 잘 생각을 해주고, 이 그래프에서, 이 모양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아마도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점이 특이점일 것 같아. 이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때 이 특이점의 특징은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치? 이걸 여기다 쓸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때 특징은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높이가 최고점이야. 이때 특징이 뭐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으니까 다시 떨어지겠지?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 속도가 0이지. 최고 높이에 도달했으므로 속도가 0인가? 속도가 0이 될 때의 그때 시간을 찾아서 다시 위치 함수에 집어넣으면 최고 높이가 나온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때 특징은 뭐냐면, 이거 좀 물리적으로 좀 성질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그치?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0인데 이때 속도가 최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는 최대 속도가 되는 거다. 최대 속력이 되겠지, 그치? 여기 절대값으로 써줄 거니까 속력이 가장 커. 괜찮니, 여기까지? 이때 특징이 뭐야? 이때의 위치가 0인 거다. 요 정도면 우리가 좀 아까 봤던 X축, Y축과의 그래프와 좀 다른 모양이 되겠지.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마저 풀어볼게. 자, 첫 번째. 2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를 물어볼 수 있어. 그치? 일단 위치식 다시 한번 쓰면 HT는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자, 이것의 속도식은 얘의 도함수가 될 거니까 25 마이너스 10T가 되겠지. 좋아, 여기까지. 그럼 예를 들어 2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V2가 될 거고, 이거는 25에서 20을 뺐으니까 5가 되겠지. 3초일 때 속도는 어떻니? 3초일 때는 3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2초일 때는 올라가고 있고 3초일 때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시오.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치?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치가 0 되는 거잖아. 그때 t값을 찾아서 속도 시간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게 0 되는 거야. 그치? 이거를 마이너스 5로 묶을게.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라 쓸 수 있겠지. 이게 0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합과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3하고 2라고 쓸 수 있나? 합과 곱 5하고 3하고 2. 아니지? 뭐가 되는 거야? 미안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는 0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뭐 이런 의미겠지, 그치? 근데 우리 시간에서 음수의 개념을 따지지 않을 거니까 어떨 때 t가 6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거야. t가 6일 때 위치가 0이 될 거고, 이때 최대 속력을 갖고 그때 속도가 얼마가 된다? 그때 속도는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60이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35가 된다. 부호는 어때야 돼? 음수가 붙어줘야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때의 어떤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때 특징이 뭐야? 속도가 연결되잖아.
속도가 연결돼야 돼. 속도가 연결되려면 저식 25t, vt인 25 마이너스 10t 이게 0 되는 거니까 여기 5로 나눠주면 5, 25 마이너스 2t는 0 된다. 쓸 수 있으니까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 여기까지 이해돼? t가 2분의 5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그때 위치는 그냥 t자리 얼마 넣으면 되는 거야? 2분의 5를 넣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처음부터 해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어.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 그치?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이제 2.5초거든? 그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는 뭐냐면 여기는 61.25네.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나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61.25야. 30m에서 출발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m가 되겠지. 그럼 총 이동 거리가 얼마야? 61.25, 61.25 더하기 3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그러면 얘는 61.25 위로 2번 올라가고 30만큼 내려온 거고. 그치?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 거냐면 결국 위치가 0 되는 거잖아. t 얼마? 6일 때였지. 이때 6초만큼 걸렸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된다? 이때가 평균 속력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시작해서 30m 떨어졌다고 해서 총 이동거리가 30m는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의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은 유제 8-1번 한번 풀어보자. 잠깐 볼까? 여기 61.25가 나오면 봐봐 여기 잠깐 61.25가 나오면 여기 잠깐 볼게. 계산하면 여기가 61.25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위치식은 원점에서 떨어진 위치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얼마 될 거냐면 여기가 이제 30m 빼준 거니까 여기는 31.2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래서 여기는 61.25 곱하기 2 플러스 30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31.25 더하기 61.25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말이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위치가 61.25가 될 거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높이가 61.25가 되는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풀 수 있어? 질문할 거 없어? 서영이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의체를 던질 때 속도. 이거? t가 0일 때 그때 속도야. 던질 때니까 초기 속도겠지. 예준이는 모르는 거 있어? 세영이는?
성준이는 다 했어? 응. 태균이는? 읽고 있어? 태균이? 모르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더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빨리 풀어보자 그러면. 응. 자, 7번 볼까? 응. 안 풀어도 되니? 괜찮아, 다들? 응. 좋아. 두 번째 볼게. 이번엔 수직선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t 수직선 위를 이런 규칙으로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대. x라는 점이 있어. 그치?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에 바뀌는 시각 t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치? 첫 번째는 뭐냐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 0 돼야 되겠지. 그치? 속도가 0이 돼야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속도식을 구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될 거니까 t2하고 8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어떨 때랑 어떨 때 운동 방향 바꾼다? 2초일 때와 8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t 값의 범위가 2초와 9초 사이에 있을 때,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 최대 속력이야, 그치? 자, 속도식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자, 시간에 따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2초와 8초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치? 문제에서 뭐 물어보나? 속력을 물어보지?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속력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속력이라면 이렇게 0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2초일 때부터 시작해서 9초일 때까지 물어보는 거거든. 9초일 때까지 이렇게. 이때 최대 속력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2와 8인 거고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이때 5값. 그치? 5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9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첫 번째 5를 먼저 넣어보자. 그러면 3은 9니까 이때 속력은 9가 되고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으면 1 곱하기 7이니까 이때 속력은 7이 되겠지. 맞아? 최대 속력 얼마? 속력이니까 9가 된다. 이라고 쓸 수 있어. 최대 속도는 얼마야? 플러스 7이 돼야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있다 치자.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이렇게 움직였다 쳐볼게. 조금만 더 길게 그릴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야. 자,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볼까? 이게 위가 양의 방향인 거잖아. 쌤이 이렇게 움직일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너희 방이 이게 앞이니까 앞으로 거기 가고 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가. 괜찮니? 앞으로 가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뒤로 가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오는 거야? 시작점까지 오는 거야. 시작점까지 왔지? 뒤로 가기 시작해. 뒤로 가기 시작하다 다시 또 어떻게 되니? 여기서 또 앞으로 가기 시작하겠지. 위치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앞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다시 또 원점에 오고 뒤로 가기 시작하다가 다시 또 뒤로 가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운동방향 바꿔서 다시 또 와서 원점이 오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원점으로 앞으로 가다가 다시 또 계속 멈춰 있는 거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거 이해돼? 나? 다시 한번 할까? 다시. 자, 뭐 원점일 때 여기 있다 치자.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멈춰.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원점까지 와. 이렇게. 요 점이야. 다시 또 뒤로 가기 시작해서 멈춰. 다시 또 앞으로 가기 시작해서 멈춰. 이렇게. 또다시 뒤로 가기 시작해서 멈춰. 또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멈춰. 앞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특정 위치에 돌아오는 순간 그냥 계속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 첫 번째, 속도가 0이 된다.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거 쌤이 그래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간다. 쳐보자. 이렇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는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쌤이?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했었지. 그치?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위치함수 미분하면 뭐야? 속도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0 돼야 되겠지?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콜 기울기가 일단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지.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 여기도 기울기가 0이라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다 멈췄으면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가다 멈추고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 운동 방향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얘와 그리고 그리고 얘만 바꾸지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진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아. 멈췄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갈 수 있잖아. 그치?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이 동그라미로 칠한 부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두 번째, 원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야. 원점, 출발점이겠지. 그치? 원점 혹은 출발점. 자, 출발점에 오는 그런 그때의 뭐 횟수. 또 따져볼까? 출발점에 언제 오면 되느냐면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할까? 세모로 할까? 자, 여기 뭐 시작점을 제외하자. 시작점 제외하면 이때 출발점에 한 번 오지? 이때도 출발점에 한 번 오고 이때 출발점에 한 번 오는 거야. 왜? 세로축이, 그치? Y축이 위치잖아, 위치. 위치가 0이 되면 원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세모로 칠한 부분이 출발점에 오는 횟수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출발하기 시작하여 출발점에 다시 오는 횟수는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두 번째. 여기고 여기가 속도 타입이야. 속도 그래프로 봅시다. 이렇게. 속도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 쳐볼게. 비슷하게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다 쳐볼게. 여기까지도 괜찮니? 자, 보자. 이때 속도가 뭐냐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럼 점점점 빨리 가다가 빨리 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 그치? 그리고 여기가 되는 순간 속도가 멈추지? 속도가 0이야. 그 다음에 속도가 어때? 음의 방향으로 점점점 빨리 가기 시작해. 되게 빨리 가기 시작해서 뒤로 뛰다가 다시 또 뒤로 가는 속도가 천천히 가기 시작해. 천천히 가기 시작하다가 다시 또 멈추겠지? 멈추고 또 어떻게 돼? 또 속도가 멈추니까 또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뒤로 가기 점점점 빨라지다가 뒤로 가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 다시 또 멈춰. 속도가 어떻게 돼? 양이지? 다시 또 앞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계속 점점점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갈 때는 속도,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고 그 중간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뒤로 가는 거죠? 그치. 뒤로 가다가 뒤로 걷다가 좀 느려지다 빨라지다. 그치. 뒤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멈추고 또 뒤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다시 이때도 마찬가지야. 속도 그래프에서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냐면 속도가 0 돼야 되잖아. 우리 이건 알고 있지. 속도가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야. 속도가 0. 그치? 여기 속도가 0. 근데 속도가 앞으로 가다 뒤로 바뀌고 뒤로 가다 앞으로 바뀌는데 계속 뒤로 가잖아. 그치? 뒤로 가다가 뒤로 빨리 걷다가 빨리 걷는 속도가 천천히 되다가 멈춰. 속도 0이지만 또다시 어떻게 그 다음에 뒤로 간단 말이야.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거 운동 방향 바꾼다 말할 수 없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은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2번만 있다.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최대 속도를 구하시오. 혹은 속력을 구하시고 물어볼 수 있겠지. 최대 속도를 물어본다면 이 경계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최속도는 속도가 가장 큰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y 값이 가장 큰 거. y의 최대값. 그러니까 뭐야? 그것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닫힌 구간이 A서부터 해서 B였으면 최대 속도는 여기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오는 횟수를 물어볼 수 있어.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할 수 힘들고 이거는 적분을 이용하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주자. 여기까지만 알아주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거 잠깐만 필기할까? 그러면 5분 정도 줄 테니까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잠깐만 필기하자. 요거 필기하기 전에 쌤이 한 문제만 다시 풀게. 한 문제만 잠깐. 이 말 나온 김에 요 그래프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 있는데 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있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요 좌표를 우리가 K라고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운동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0되고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운동이 있다라고 쳐보자.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거냐면 가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치? 가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야.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때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여기까지. 위치,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기울기 함수를 그리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이거 여기서 기울기 0이라 할게. 점점점 커지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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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다 0이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다음에 어떻게 돼? 속도가 계속 K 값이 유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여기서 속도가 K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기울기가 어떤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잖아. 속도가 감소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기울기의 변화만 올 거야. 기울기의 변화.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0이지.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이때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0이 유지가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x가 1만큼 감소했을 때, 그치? x가 1만큼 감소했을 때 y는 k만큼 감소했잖아. 그치? 어딘가 여기 좌표에 k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k. 그치? 마이너스 k가 계속 3초가 될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때 속도는 기울기인데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기 좀 힘들고 여기서는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는 0이기 때문에 어디에 색칠해줘도 상관이 없어.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0에서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커지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 맞아 여기까지? 잘 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때 변화율이 어떻냐면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게 K지. 여기가 K야. 자, K보다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이 있어 없어? 같아지는 순간 두 번 있지? 그 사이 기울기가 K보다 커지는 순간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K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 K가 되는, 기울기가 K가 되는 순간이 두 번은 될 거니까.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요점이 되겠지. 기울기가 K가 되는 순간인 거니까. 그래서 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와 얘는 전혀 다른 그림이야. 다른 운동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얘를 든 거니까. 하지만 얘와 얘는 같은 그림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쌤이 지금 8-3번 풀었거든? 8-3 책에 나와 있지만 요거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2번은 안 써도 돼. 하지만 얘랑 얘는 반드시 필기해서 얘를 2번이라 쓴 다음에 얘를 잠깐 필기를 해둡시다. 필기하고 그 유제 8-4번 8-2번, 8-4번 풀어보자. 2랑 4요? 이걸 한번 풀어보자.
자 봅시다. 뭐 대충 뭐 이렇게 사람이 있다 치자. 이렇게 사람이 뭐 대충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나 이렇게. 와우. 태균이나 치자. 태균이 안경. 제 안경은 네모나 지나는데요. 태균이 이렇게 그치? 태균이가 이렇게 있어 그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풍선을 쌤이 분다 가정할게. 알겠지? 그 막대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막대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끝이 이렇게 되긴 해. 이렇게 저렇게 보면 다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막대 풍선을 분다 생각합시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처음에 여기도 이제 불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 진짜. 입에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아니야 풍선 부는 거야 이렇게 맞니 여기까지? 근데 이제 태균이가 막대 풍선을 부는데 태균이라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막대 풍선을 부는데 막대 풍선을 부는데 이 막대 풍선 끝이 늘어나는 어떤 속도가 있을 것 같아. 위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속도가 늘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t 플러스 3이라 쓸까? 뭐라 쓸까? t제곱 마이너스 1 위치가 이렇게 된다. 얘들 이렇게 쓰자. t제곱이라 쓸게. 똑같은 식으로 쓴다면. 그럼 이제 쌤이 막대 풍선 끝에 위치만 본다면 1초일 때는 1의 위치, 2초일 때는 4의 위치, 3초일 때는 9의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막대 풍선의 요 끝도 분명히 위치가 시간에 따른 위치가 점점점 변화할 거잖아. 그치? 이것도 무언가 변화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3초 동안 자 3초가 흘렀을 때 막대 풍선이 예를 들어서 9mm 길이가 변했다 치자.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거는 3mm/s가 되는 거야. 1초에 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3mm 움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는 평균 속도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평균 막대 끝에 이동하는 변화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몇 초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라고 생각할 거냐면 얘도 같이 이렇게 보자.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막대 풍선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일단은 이거는 평균은 3이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진을 찍을게. 또 연사 촬영을 막 해가지고 0.001초 흘렀을 때 막대 풍선 길이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아주 미세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변화한 막대 풍선 길이 끝에 변화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우리 앞으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어쨌든 미분의 의미잖아. 그치? 도함수의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쓸 거야. 어떤? 막대 풍선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고 표현하기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구나. 좋아, 순간 변화율. 예를 들어서 2초가 됐을 때 막대 풍선 끝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은 의미는 뭐겠어? dl이 되겠지. 어땠을 때 t가 2일 대로 의미하는 거지. 근데 l이 어때? d의 t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t가 2일 때가 될 거니까 2t가 되겠지. 이 자리에 2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야. 이때 1초에 4mm씩 움직이는 그때의 변화율이 이때 2초일 때 순간 변화율이다, 길이 변화율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시. 이번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막대 풍선을 불지 않고 구 모양의 풍선을 분다라고 가정할게. 정확하게 구 모양의 풍선을 분다라고 가정할게. 이때 원의 반지름의 변화가 있겠지. 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시간 따른 원의 반지름이 2t 플러스 1쯤이라 써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초기 위치가 이제 1인 거에서 풍선을 불 때마다 구 모양으로 점점점 변할 거잖아. 그치? 문제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물어볼게. 시간에 따른 구의 건널비의 변화야. 그치? 혹은 부피의 변화도 물어볼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 부피의 변화를 한번 해보자.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인데 이제는 t가 뭐 3초였을 때, 2초였을 때의 변화율도 물어볼 수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dt의 델타 t, 델타 v는 줄여서 dt dv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부피는 어때? 9의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근데 r이 뭐야? 2t 플러스 1이지. 2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뭐라 쓸 수 있어? 3분의 4 파이 2t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만 v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자리 뭘 쓰면 되는 거니?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특정값을 집어넣으면
그치?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돼? 실제로 한 번만 이것만 구해볼게.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이쪽일 때 풍선의 부피에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용어가 중요하다.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dt, d, v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적이 뭐야?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v만 t에 가는 식으로 편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 부피 표시했지? 적었어. 3분의 4파이에 2t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부피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dt, d, v, t와 똑같다. 그래서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의 2t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까지만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3분의 24파이에 2t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게 부피 변화율에 대한 식인 거지. 마지막에 뭐 하면 되는 거야? t자리에 2만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5 곱하기 요것만 해주면 이것이 부피 변화율이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부피가 예를 들어 세제곱 센치였고 그때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단위가 초였다면은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자. 자, x좌표의 변화에 따른 y좌표의 변화야. 이거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임의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어떤 x좌표의 변화, y좌표의 변화야. 이걸 뭐라고 읽어? 순간 줄여서 속도라고 읽는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있지? d, t, d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 별표가 될 수 있는 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널비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것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높이가 될 수 있어. 이거 우리 뭐라고 읽을 거야? 길이에 대한, 혹은 이거 생략할 수 있고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우리 이것만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dt, d 어떤 특정한 물리량은 순간 변화를 의미한다. 순간 변화를 넣으면 뭐 한다고?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이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정의하기로 합시다. 순간 변화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자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잘 듣자. 이거 좀 어려워. 자, 여기 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등이 이렇게 생긴 가로등이 있다 쳐보자. 키가 한 180cm인 사람이 있대. 키가 180cm인 사람이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거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생각해보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을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가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가로등이 어두운 밤에서 가로등이 이렇게 햇빛을 비쳤을 거니까, 빛을 비쳤을 거니까 이때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맞니? 여기까지? 그림자 길이 변하지 않나? 그치? 그림자 길이가 변해.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변할 거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면 그때 그림자 길이도 같은 어떤 비율로 변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로등의 길이가 예를 들어 4m야. 자, 가로등의 길이가 4m가 되고 사람은 180cm야. 맞지?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분속으로 88m/s를 움직여. 88m/s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머리 끝에 그림자 속도야.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이의 순간 변화예요. 자, 이거 두 번째부터 할게. 쌤이 지금 몇 번 푸는 거냐면 유제 8-4번 푸는 거야.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것부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본다. 순간 변화율.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좀 기호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순간 변화율인데 어떤 것에 대한 거야?
길이라는 물리량에 대한 순간 변화율인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의미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길이라고 한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고 결국 얘는 뭐다? dt, dl, dl 혹은 dl, dt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남은 건 뭐야? 그래서 l을 t에 관한 함수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대입해서 그 다음 우리 앞으로 쭉 미분 배웠잖아. 미분할 수 있잖아. 계산법은 앞에 있는 거 개념으로 차용해서 쓰자 이거야.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식을 잘 세워주면 되겠네.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여기가 4m. 여기는 1.8m. 그리고 분속이야. 분속이 88m/s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8m/s가 되겠지. 88 맞니? 8.8이 아니고 맞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시간을 다 이제 t라고 할게. 1분의 단위 t라고 했을 때 자, t분만큼 지났으면 위치는 88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여기서 그림자를 내렸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그림자 길이거든. 맞나 여기까지? 쌤 이걸 L에 놔둘게. 이렇게 L. 여기는 얼마 될 거냐면 88t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4대 8.8 88t 플러스 L은 4대 요거는 1.8대 L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을 거니까 4L은 1.8 곱하기 88t 플러스 L이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L을 구하면 정리하면 72t가 나온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L은 72t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라고? 72t가 나온 거야. 그치? 우리 뭐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 L의 순간 변화율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결국 dt d에 72t가 된다. 1차 함수 거니까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72가 되겠지. 그래서 72m/min이다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좋아. 두 번째. 여기 좀 지워도 될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 그림자 끝을 볼 거 아니야? 그림자 끝을 이제 옆에서 쌤이 볼게. 길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림자 끝에 위치를 볼 거야. 그치? 여기 있을 때 요만큼. 위치가 여기 있었을 때는 그림자 끝에 위치가 여기 있겠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이 점이잖아. 좌표지. 점이야, 점. 그러면 수직선 위에 기준으로 본다면 이 좌표가 이 그림자 끝이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해서 움직였을 거 아니야? 맞니 여기까지? 그림자 길이랑은 달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걸 하나의 좌표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거 돼. 그림자 끝의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림자 끝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어. 이게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의 속도야, 속도. 여기까지 이해돼? 시간분의 해당 이동 거리 혹은 위치잖아, 위치. 이건 우리 특별하게 위치 변화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는 거야? 속도라고 읽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결국 그림자 끝의 속도는 시간에 따른 이 x 좌표의 변화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냐 여기까지? 속도를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닮은 비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아까 쭉 썼던 게 선생님 살짝 지우긴 했는데 여기가 88t였고 여기는 72t였거든.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래. 그럼 더하면 얼마야? 160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xt가 얼마냐면 160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dtd 160t가 될 거고 이것을 미분하면 160만 남는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게 그림자 끝의 속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 그러면 저희들이 유제 8-5 좀 어려워. 유제 8-5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 기본 문제 비슷한 걸 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 문제 8-5번 요 두 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유제 8-5번이지. 자, 키가 1.65m인 사람이 그치 3m의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서 쭉 걷기 시작했어.
분속 90으로. 그치? 근데 이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야. 머리가 여기 있을 거고 그림자 끝은 여기 있잖아. 그치? 이것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여기 있는 요 점이지. 그치? 여기 있는 점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좌표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치? 여기 있는 친구를 좌표라고 했을 때 이 좌표는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림자 끝의 속도이기 때문에 dt, dx가 되는 거야. 이 x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될 거니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써야 돼. 첫 번째. 속도가 90이기 때문에 이 위치, 이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거니까 90t라고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여기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써서 수선을 내려보면 이 길이가 90t가 될 거고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쌤이 L이라고 놔둘게. 여기는 1.65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비례식 쓸 수 있겠네. 3대 90t 플러스 L은 1.65 대 L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L은 1.65 곱하기 90t 플러스 L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니?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 요거 1.65로 나눠줄게. 1.65 분의 3의 L은 90t 플러스 L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쌤이 이렇게 하면 좀 숫자가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할게. 비슷한데 3L 마이너스 1.65L은 90 곱하기 1.65 T가 된다 쓸게. 그럼 요건 얼마가 되겠어? 1.35가 되겠지. L은 90 곱하기 1.65 T가 된다. 양변에 100 곱할까? 135 L은 90 곱하기 165 T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뭐 이걸 나눠줄게. 그래서 L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L은 135분의 90 곱하기 165다. 이게 앞분하면 어떻게 되니? 5, 20, 5, 7에 35. 그 다음에 5, 35, 5, 35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요거 3으로 묶으면 11 남고 3, 9, 27 남을 거니까 이거 10 되겠지, 이렇게. 110t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L은 110t. L은 110t.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10t가 되겠지, 이렇게. 맞니, 여기까지? 그럼 그림자 끝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거지. 120t. 200t가 되겠지.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결국 뭘 물어본다? dt, d에 200t를 물어보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00m/min이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이렇게 써주면 되고